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묘한 KG의 KG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선보였던 겨울왕국 1편은 세상을 흔들었고 전혀 몰랐던 새로운 이야기와 놀라운 음악들을 선보이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죠. 마치 한겨울의 열병 같았던 정말 천재적인 애니메이션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겨울왕국 1편은 영화 자체로만 12억 7천만 달러를 벌었고요. 관련 상품 판매도 엄청났었기 때문에 2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겨울왕국 2가 토이스토리 4와 인크레더블 2뿐만 아니라 라이온킹이나 알라딘 등의 실사 영화의 판매량도 앞설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중이고요. 최근 한 달간 미국 박스오피스는 전체 매출의 8%가 감소했고 한국 역시 딱히 볼만한 게 없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번 겨울왕국 2가 그 얼어붙었던 박스오피스의 빙하기를 깨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여러분의 덕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 이 정도 규모는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겨울왕국 2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면서도 예상과 전혀 달랐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의 예상을 깨버린 겨울왕국 2의 5가지 특이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겨울왕국 2편이 엘사의 힘의 근원과 부모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장대한 여행이라는 것은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기에 다들 아실 텐데요. 무엇보다 정말 예상 외였던 건 스토리가 어둡고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중요 등장인물의 신변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캐릭터들이 흩어지기도 하면서 눈물 포인트들이 꽤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발랄하고 즐거운 캐릭터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죽음에 대한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안나와 엘사 듀오가 늘 항상 붙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나가 없는 엘사와 엘사가 없는 안나가 등장하기도 하죠. 그 밖에도 캐릭터들은 종종 흩어집니다. 게다가 뚜렷한 악당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추상적인 대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상과 같은 점이 있다면요, 이 모든 게 결국 아름답고 훌륭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워낙에 큰 성공을 거뒀던 1편을 딛고 제작진이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선택은요, 아마도 1편을 복제한 듯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였을 겁니다. 많은 창작자들은 그런 실수를 하고 그 이유는 과거의 영광이 준 달콤함을 기억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번 겨울왕국 2는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미를 추구하기로 하죠. 그리고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프랜차이즈로서 아주 과감하고 대담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주 높은 수준의 스토리텔링을 보여주고 영화를 미리 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캐릭터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엘사의 모습이겠죠. 엘사는 여전히 재미있고 호감이 갑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거에 비해서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아렌델의 북쪽으로 향하는 모험을 떠나게 되고 아주 장엄한 곳으로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들께서 긴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사가 2가지 형태의 복장을 입고 나온다는 겁니다. 안나는 전편 이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엘사와 모험을 떠나게 되면서 역경을 맞이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나는 진짜 용기를 발견하고 이 영화 전체를 전진시키는 역할도 하죠. 엘사와 안나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기도 합니다. 두 자매는 여전히 상쾌하고 발랄하고요. 전편의 재미와 완성도에 일조했던 스벤과 올라프는 당연히 돌아왔고요. 특히 올라프는 한층 더 성숙해진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유머러스함을 담당하는 것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프 역시 두 자매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전편과는 다르게 2가지 목적을 위해서 활약을 펼치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두 자매의 완전한 사이드킥입니다. 지난 1편은 신박한 스토리긴 했는데요, 어느 정도 큰 선을 벗어나진 않았었죠. 반전이 있었다면 바로 이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편은 사실상 반전적인 비밀이 자그만치 3가지나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렌델의 역사에 숨겨진 비밀이고요. 두 번째는 엘사가 가진 능력의 비밀,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비밀이죠. 임팩트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초반부터 다양한 복선을 깔아두고 아주 분명한 동기로 엘사 일행은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험의 과정에서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지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보게 되죠. 이렇게 많은 스토리적인 장치들을 숨겨놨다는 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잘 작동한다는 점에서 실은 조금 감탄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성장에 대한 호기심이나 그 시절에 느낄 수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도 오롯이 담겨 있으면서도 성인들까지 즐길 수 있는 요소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관객층을 상대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에 합리적이면서도 잘 작동하는 반전 요소까지 넣는 것은 겨울왕국 2의 작가진들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편의 신드롬을 잊게 했던 1등 공신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 점은 겨울왕국 2에서도 여전한데요.
크리스틴 앤더슨 로페즈와 로버트 로페즈 부부가 작곡하고 이디나 멘젤이 불렀던 레리꼬는 전 세계 아이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결집시켰습니다. 레리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있었죠. 만약에 레리꼬가 지겨웠다면 지구를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과연 레리꼬에 필적할 또는 능가할 만한 노래가 겨울왕국 2에 있을 것이냐는 겁니다. 물론 영화가 이제 막 개봉됐기 때문에 겨울왕국 2의 노래들이 얼마나 세상을 넓게 덮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만, 이번 겨울왕국 2의 음악이 레리꼬를 뛰어넘는다는 의견과 제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레리꼬는 뛰어넘지 못한다면서 차트 역주행을 할 거라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아무튼 엘사만을 위한 노래는 크게 두 곡이 있고요. 전반부의 모험을 떠나기 전, 후반부의 모험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각 한 곡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에서 그녀의 솔로곡들을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Into the Unknown이라는 이 노래는 아마 세상을 좀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와 레리꼬의 공통점은 파워 발라드라는 장르적인 특징, 그리고 스토리의 초반에 나온다는 점, 주인공의 내면적인 욕망을 드러내준다는 점, 스토리의 다음 순서로 진행될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점이 있는데요. 영화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이 여러 차례 듣게 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엘사를 눈 덮인 광야로 소환하는 섬뜩하면서도 차갑고 몽환적인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의외로 멜로디가 중독성이 있거든요. Into the Unknown에는 그 노래의 멜로디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가 끝나면 노래의 주 멜로디보다도 왠지 모르게 그 음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Into the Unknown은 브로드웨이의 슈퍼스타인 엘사 역의 이디나 멘젤이 불렀지만 그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는 노르웨이의 팝 아티스트인 오로라가 함께 불렀습니다. Into the Unknown은 미니멀하게 시작해서요, 오케스트레이션이 붙으면서 점차 곡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리고 리듬에 셔플감이 좀 있어서요, 따라 부르기도 살짝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레리꼬의 고음 파트는 드라마를 돋보이게 해줬었죠. 이번 Into the Unknown은 고음 파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레리꼬보다는 다소 어렵게 들리면서도 드라마틱한 느낌은 조금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닉 앳 더 디스코가 부른 이 노래의 리믹스 버전이 영화가 끝나고 나오니까요, 바로 상영관을 나오시기보다는 큰 극장 스피커로 이 음악을 들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레리꼬와 인투 더 언노운의 공통점을 설명하다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레리꼬의 클라이막스에서 가장 높은 음은 높은 E 플랫 키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은 인투 더 언노운에서도 가장 높은 키로, 이건 아무나 도달할 수 있는 음 높이가 아니죠. 그리고 드디어 크리스토프의 솔로곡도 영화 속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로스트 인 더 우즈라는 이 곡은 80년대 록의 정치를 물씬 보여주는데, 크리스토프가 이 곡을 부를 때 마치 그 당시의 뮤직비디오 같은 연출도 보여주는 게 좀 재밌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유튜브에 스피드 웨건이나 피터 카트라 같은 아티스트를 검색해서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마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번 겨울왕국2의 사운드 트랙이 과연 내년에 오스카상을 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왕국 1편은 이미 그 당시에 다들 기술적인 정점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겨울왕국2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현재 이 시점에서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술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전편에서 만년 겨울왕국 같았던 아렌델은 여름을 되찾았고, 겨울왕국2는 가을이 찾아온 채로 시작이 되죠. 오렌지와 레드, 브라운의 색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렌델의 장엄한 세계는 더욱 사실적이고 정말 장대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까지도 보여줍니다. 전작에선 특히 잘 표현되었었던 얼음과 눈은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특히 이번 작품에선 물을 표현한 애니메이션이 너무나 훌륭해서요, 내내 넋을 잃고 봤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겨울왕국2는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후속편에 대한 복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영화를 먼저 본 사람들은요, 이 영화의 엔딩이 아주 완결성 있게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진정 박수칠 때 떠나는 프랜차이즈의 모범 답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던 프랜차이즈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았죠. 아무리 독이 든 성배여도 잘만 되면 천문학적인 수익률이 나는 이 달콤하기 짝이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미 제작된 전작들의 작품성과 예술성, 대중들이 가진 아름다운 추억을 위해 남겨두고 속편을 제작하지 않는다는 건요, 글쎄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화는 예술과 오락이기 이전의 산업이니까요. 토이스토리4의 사례도 그렇거니와 죽지도 않고 또 왔다가 또 죽은 대표적인 사례인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고, 특히나 대성공을 거둔 겨울왕국이 여기서 우리와 작별할 것이라고 섣불리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잘만 남아준다면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겨울왕국 1편이 예상과 달랐던 점은 사랑이 저주를 깬다는 디즈니의 전형적인 공식을 예전과는 다르게 보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2편을 통해서 디즈니는 전편의 방식과도 거리를 두는 과감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아주 주요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제작진의 과감함이 이 작품을 전작만큼 다시금 큰 성공의 반열에 올려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작을 유년기에 봤던 전 세계의 아이들은 이제 1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세상에 없던 존재들도 이 작품을 보게 되겠죠. 모두가 나이를 먹는 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이런 우리의 현재를, 그리고 지금의 나이를 얼어붙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겨울왕국 2편으로 그런 느낌을 조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G였습니다.